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죠. 바로 환경인데요. 환경과 환경 오염에 대한 것들을 무시하고 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환경부 선정 우수 도서인 쓰레기 책에 대해서 게스트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DJ 하늘, 앞에 계신 두 분은 안지수, 안세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자기소개 한 분씩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공학과에 재학 중인 에코 F4팀 안지수입니다. 와, 와,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환경공학 전공한 에코 F4의 안세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책인데요. 먼저 이 쓰레기 책의 저자는 이동식 작가님이십니다. 작가님은 61개국 중 157개의 도시를 돌아다니시면서 한국과 비슷한 고령화 나라들 중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이 한국에만 존재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위해 돌아다니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환경이 배제된 여행이었지만 거부하기 힘든 흐름을 느끼셨다고 하는데요. 이 흐름은 작은 도시들이 소멸하거나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또 한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크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인류가 지구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이 인간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플라스틱으로 인해 인류가 살기 어려워지고 자연과 동물을 괴롭힌 대가가 머지않아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 실태를 고발하고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쓰셨다고 합니다. 지수님과 세은님은 책을 읽으시면서 가장 와닿았던 점이나 키워드 있으실까요? 저는 이 책에서 폐기물 처리 방법 중에서도 쓰레기 소각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소각이라고 하면은 약간 거부감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쓰레기를 태운다? 그러면 안 좋은 물질들이 배출이 될 거고, 그러면 오히려 환경에 좋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책에서는 적정 온도로만 유지가 되면 유해, 유해 물질의 배출이 적고 폐기물의 부피가 많게는 원래 부피의 5% 정도까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랑 일본은 이런 소각장을 활용해서 스키장이나 발전소를 만들어서 운영 중이라고 하던데 사진을 보니 정말 소각장 같이는 안 보이고 랜드마크 느낌이 났어요. 특히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거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혁신적인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나라도 무조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회피할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같이 쓰레기 소각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막 내 지역에는 절대 들어오지 마라 이런 님비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선적으로는 좀 국가 차원에서 이런 소각에 대한 인식 개선을 실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근차근 소각장 건설부터 이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까지 지자체들과 함께 논의해 가면 쓰레기 처리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조금은 물꼬를 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코드라고 해야 될까? 조금 저에게는 극단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학부생 시절부터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던 건 맞지만, 뭐 책 안에서 이렇게 여러 생동감 있는 사진이나 문구들로 뭐 환경 오염의 세계적인 가속화, 자본주의의 실태 등등 뭐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은 갑작스럽게 느껴졌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제 여러 각국의 대처 방안과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사이에 이제 마지막에 결국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결국 우리는 쓰레기가 배출되는 원인의 사슬을 끊어내며 한 계단씩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 아까 지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관광 자원이 된 소각장, 그리고 뭐 일본의 에코 벽돌, 뭐 핀란드의 보증금 환불 기계 등 뭐 이런 각국에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운동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에 저는 읽을수록 여러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중요하구나. 뭐 각국의 각 나라의 뭐 각 개인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불이익이 없으면 결국에는 거슬러 이제 다시 되돌아대기 마련이기 때문에 모두의 합의와 뭐 참여를 이끌 만한 정책이 뒷받침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조금씩 차차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책에 적힌 대략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었지만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또 해결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환경부에서 우수도서로 선정할 만하다고 느꼈습니다. 우선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지수님은 이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음, 저는 쓰레기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하면 토양 오염을 일으키고 또 소각하게 되면 대기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효율적인 처리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책에서 소개된 방법 중에서 조금은 충격적이면서 신박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중국에서 시행 중인 바퀴벌레 처리법인데요. 어, 조금은 알을 굉장히 많이 낳잖아요, 바퀴벌레가.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일정 개체수로 번식시켜서 그 바퀴벌레가 음식물을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바퀴벌레와 알은 아주 좋은 퇴비로서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이런 능력도 있는지 저는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정말 처음으로 바퀴벌레가 긍정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참 신기하면서도 좀 씁쓸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맞아요. 저희가 이제 바퀴벌레를 싫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돌려 말하기도 하고 바선생 그러면서 돌려 말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또 이렇게 환경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저도 책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네, 말씀 감사했고요. 그렇다면 이 쓰레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나라들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바세코 마을의 아이들은 흙이나 장난감이 아니라 쓰레기 더미 위에서 논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쓰레기 그 자체로 인식하지 않고 삶의 일부로 느낄 정도로 쓰레기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쓰레기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세코 마을 사람들은 플라스틱과 유리병 같은 재활용 자원에 대한 의식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또 재활용이 주된 수입원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레기 문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다른 나라들과 대처 방안이 궁금한데 세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여러 나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일단 아까 바세코도 말씀하셨다시피 뒤쪽에 또 몽골의 예시를 하나 들면, 몽골의 게르촌에서는 이제 기후변화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뭐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뭐 생석탄이나 타이어도 이제 소각을 이제 태운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그 몽골에서 울란바토르라는 수도에 이제 지방에서 일자리 부족으로 많은 인구들이 몰려왔는데 그 인구들이 소비 뒤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 있는 수단도 충분치 않고 뭐 결국에는 쓸모있는 재활용 쓰레기를 골라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이집트 카이로에서도 바세코처럼 아이들 또한 학교에 가지 않고 쓰레기 더미 안에서 뭐 하루를 보내면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해결 방안도 당연히 말을 해야 저희가 이제 쓰레기 책을 읽고서 조금 많은 걸 다룰 수 있으니까 뒤쪽에 보면은 좀 케냐라는 나라가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사실 쓰레기의 가장 주범이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뭐 일회용품, 비닐 이러한 부분이잖아요. 케냐가 결국 이 비닐과 플라스틱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죽은 소의 뱃속에서 다량의 비닐과 플라스틱이 발견됐다고 해요. 결국 이 위액으로는 전혀 분해가 될 수 없는 양이었죠. 그래서 이제 17년도 10월부터 비닐봉지 사용을 아예 금했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금한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뭐 4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 또는 뭐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해요. 이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이제 올해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하는 등 이렇게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정책을 이제 만들면서 이제 강제적으로라도 일회용품을 그쵸. 줄이려는 네. 노력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들이 개발도상국이나 바닷물의 종착지에 위치한 지역들인 것 같은데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발견한 용어인데 혹시 청취자분들은 GPGP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GPGP는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라고 합니다. 해류를 따라가다 한 곳에 쓰레기가 모여서 쌓이고 하나의 쓰레기 섬이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뉴스를 통해 몇 번 접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섬이 아니라 조그마한 섬 또한 많다고 들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 쌓인 플라스틱 쓰레기의 면적은 프랑스 국토의 3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단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덜란드 청년이 설립한 오션 클린업이라는 비영리 단체에서는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국가의 강에서 바다로 흘러나가는 쓰레기와 GPGP에서의 쓰레기를 치우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강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막자는 의도에서 100% 태양광으로 가동되는 인터셉터라는 배를 개발해서 강 표면에 쓰레기를 끌어모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다고 해요. 쓰레기가 표면에만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가라앉기도 하고 물살에 떠내려가는 쓰레기도 있죠. 그래도 강의 쓰레기를 먼저 치움으로써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자는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정밀하게 조사하고 치운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오션 클린업의 환경을 위한 멋있는 활동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플라스틱은 분해되는 물질이 아니어서 사라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의 경우 햇볕이나 바람, 부딪힘을 통해 부서지고 쪼개지는데 잘게 부서지면 수거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로 떠오른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의 정의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세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미세 플라스틱의 정확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물론 5mm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긴 했지만 대부분은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크기의 입자는 걸러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크기의 입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채로 플라스틱 제품, 용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입고 있는 합성 수지로 된 옷 있잖아요. 그런 옷, 그리고 화장품, 치약 등 여러 일상 속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미세한 플라스틱들이 토양이나 바다로 이제 흘러가게 되면 결국에 인간이 다시는 동식물을 섭취를 함으로써 저희한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단순히 줄이자가 아니라 전면 금지라고 당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기사를 통해 접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음식이나 냉동식품 배송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아이스팩에 대한 소비도 마찬가지로 증가하였다고 보도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먼저 아이스팩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이스팩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은 미세 플라스틱 성분인 고흡수성 수지로 만들어지는데요. 생분해 가능한 플라스틱 아이스팩도 있다고는 하지만 생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58도에서 60도의 고온에서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먹고 6개월 동안 놓아두어야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58도 정도에서 유지시키고 6개월을 지속하긴 힘들기 때문에 생분해 아이스팩도 일반 아이스팩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몇 지자체에선 아이스팩 수거함을 만들어서 깨끗한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재활용한다고 하네요. 저희 지역에서도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한다고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 물로만 이루어진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재활용할 때 잘라서 버리지 않고 비닐로 버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아이스팩들이 미세 플라스틱이 아니라 물로만 이루어진 아이스팩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일회용품, 즉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을 우리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장을 볼 때나 아니면
뭐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카페를 갈 때 텀블러 사용, 또 일회용품 자제 이런 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다들 뭐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분리수거가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분리수거를 해야만 재활용할 수 있는 뭐 비닐이나 플라스틱이 증가하니까 분리수거는 집에서 다들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좀 다들 열심히 해서 쓰레기를 좀 재활용하는 비율을 높여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정말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저희 국민적으로 노력할 부분은 사소한 습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맞아요. 네, 뭐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거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분리수거 그리고 이에 각국의 정책들을 조금 많이 참고해서 이제 각 한 나라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끼리 교류를 하면서 서로의 배울 점은 배우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노력을 한다면 네,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카페에 가거나 가까운 음식점에 갈 때는 텀블러나 음식을 담을 용기를 챙겨가서 불필요하게 일회용품이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의 개인 SNS에 용기 낸 활동을 공유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의 행동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같이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말씀 나누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정말 한마디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환경이란 문제가 다들 좀 알고는 있지만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전공자로서 조금은 어, 스스로 선도하는 노력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책으로도 저자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들, 뭐 어린이부터 청소년, 뭐 나이 드신 분들까지 모두 접할 수 있게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 나눠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저는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드리면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었지만 특히 약간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쓰레기를 선진국들이 후진국에 무단 폐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동물들의 사체와 유기양이 많아진다거나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많이 다뤄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읽고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들 한 번씩 읽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환경 오염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1시의 라디오 하늘 DJ와 함께하는 환경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지수님, 세은님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네, 안녕. 안녕.